3번 문제입니다. 7페이지.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 상황 뭔지 봐야 돼. 두 점 A, B가 있는데 선분 A, B 길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아우 대답해 주셔야죠. 이 정도 같이 읽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숙제 아니었어도 눈이 있으니까 보고 읽을 수 있잖아. 뭐가 된다고? 최소. 그럼 너는 A, B의 길이가 뭔지 아니 모르니? 라는 질문에 답 붙어야 될 거 아니야. A, B 길이 알아 몰라? 알아. 아, 좌표가 주어졌잖아요. A점 좌표 A,2, B점 좌표 8,A 주어졌잖아. 그럼 야 A, B의 길이 구해.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요? X 길이 뺀 거? 뺀 거? 제곱. A-8 제곱. Y 길이 뺀 거? 제곱. A 빼기 2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길이. 됐죠? 끝. 원리가 뭐였어? 피타고라스였습니다. 저거 엎어져 있는 친구 누구예요? 띄워주세요. 됐죠? 자, 그럼 문제. 우린 이 값에 뭘 구하면 된다? 최소를 구했으면 좋겠어. 됐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요식을 볼게. 이거 A에다 1 넣으면 몇 나올 거야? A에다 2 넣으면 몇 나올 거야? 아, 3 넣으면 몇 나오겠지. 0 넣으면 나오고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이거네. A 빼기 8의 제곱이랑 A 빼기 2를 제곱해서 더한 값. 이거의 최소값만 있으면 문제에서 물어본 A, B 길이의 최소값 말할 수 있죠. 루트 씌우면 되니까. 됐음? 그럼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해 주시면 A제곱 2개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20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8의 제곱 64, 2의 제곱 4네요. 68. 됐죠?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소를 구하면 된다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뭔데? 이 참수로 보면 되잖아.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꼭지점의 A좌표 누구예요? 5. 그럼 A가 5일 때 가장 낮은 값, 최소값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A 자리 5 넣어보겠습니다. A 제곱하면 5 제곱하면 25에 2 곱했네요. 50 마이너스 5 넣으면 100 플러스 68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몇입니까? 18이죠. 됐음? 받아들여? 그럼 결론. AB 길이의 최소값은 몇이에요? 라고 하면 몇이야? 루트 18. A가 몇일 때? 5일 때. 근데 문제선 뭐야? 최소가 되는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5요. 라고 하면 답이지 뭘. 끝. 됐을까요? 자, 지금 들으면 자, 교재 10페이지의 12번 문제. 이거 해결하신 분? 어떻게 해결했어요? 네? 맞아요? 뭐 문제 있어요? 혹시 이거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말한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 네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요거였지 사실상.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위에 점 P가 있음. 됐죠? 그럼 점 P의 좌표 아니 모르니? 모르잖아. 1,3이야? 0,4야? 모르잖아. 그럼 예준아 모르면 뭐라고 해야 돼? 모른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티 내지 말고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네. 모른다고 해요. 그럼 점 P의 좌표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점 P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할게. 그러면 A 좌표도 알고 B 좌표도 알고 C 좌표도 아니까 AP 두 점 사이의 거리, BP 두 점 사이의 거리, CP 두 점 사이의 거리 말할 수 있지 않아? 이건 그냥 식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AP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 그냥 그대로 써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 X끼리 뺀 거 제곱이에요. 그 다음 Y끼리 뺄게 3에서 요거를 뺀다고 하면 A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겠죠? 제곱 더해서 루트 안 씌움. 됐지? 왜? AP 길이의 제곱 말했으니까. 루트 안 씌워요. 그 다음
BP 길이의 제곱값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점 B하고 P,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합니다. 더하면 되잖아. 그 다음 CP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값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네가 뭐 해야 되는 되게 엄청난 건 없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야. 그래서 푼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고 너 이거 어떻게 풀었냐? 그냥 점피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 썼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 됐음? 그러니까 이걸 같이 받아들이셔야 돼. 자, 그럼 갑니다. AP제곱, BP제곱, CP제곱을 더한 값. 그럼 이거 정리 좀 할게. 일단 A제곱 2개니까 2A제곱. 그 다음 4에서 2니까 플러스 2A. 4 더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 2A제곱 마이너스 14A. 25에 4니까 29. 마찬가지 2A제곱. 여기는 A가 없어지네요. 플러스 2만 남습니다. 뿅.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려워하시면 그것도 곤란하고. 됐죠? 이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논리가 없어. 그냥 다 만들어내. 계산하면 끝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요거죠. AP제곱, BP제곱, CP제곱 이거 다 더한 값은 어떻게 되냐? 이거 더한 값은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니까 6A제곱 빼기 12A 그 다음 다 더하면 몇이야? 36인가요? 됐죠? 우린 뭐 구하면 돼? 이거의 최소 값을 구하면 돼. 그죠? 최소 값을 구하면 돼. 인 거잖아. 그럼 A가 몇일까? 1일까? 2일까? 3일까? 그래서 우린 뭘로 봐? 함수로 바꿔보면 되죠.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A좌표 누구예요? 꼭지점의 A좌표 누구니? 1. 그럼 A가 1일 때 나오는 함수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겠네. 1 넣어볼게요. 몇 나옵니까? 30. 됐죠? 그래서 답입니다. 됐어요? 끝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와. 뭐냐면 자, 세 점 A, X1, Y1 B, X2, Y2 C, X3, Y3 해서 이 세 점을 그어서 만든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볼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때 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얘를 P,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얘를 Q, C, A를 마찬가지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 R 이라고 설정하래. 됐지? 근데 그림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A, B를 M 대 N. 여기가 M이면 여기가 N이 되도록 내분점. 여기를 P라고 하라는 거야. 그 다음 이어서 B, C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을 Q라고 하라는 거야. 그 다음 C에서 A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 얘를 R이라고 설정하라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말해줘. 이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이죠. 유제 5번. A, B, C 있어. A, B, B, C, CA를 1대3 내분하는 점. 얘로 찍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마찬가지 유제 6번 똑같죠. A, B, B, C, CA의 중점이 누군지 알고 있음. 원래 삼각형의 무게를 말해줘. 무게중심을 말해줘. 됐죠?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이때 내가 여기 있는 이 PQR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궁금해 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는 P점 좌표 찾을 거야.
Q도 찾을 거고 R도 찾을 거야. 못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나온 친구들은 이거 신나게 계산했을 거야. 그냥 아이 몰라 내분 좀 찾으면 되지. 계산 쭉쭉쭉쭉 밀었을 거라고. 똑같이 밀어볼게. 대신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자 갑니다. A, B를 X1, Y1 A좌표, B, X2, Y2 B좌표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한 점. 됐죠? 공식 쭉쭉 쓰면서 밀면 돼. 그럼 X좌표는요.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에서 MX2 크로스에서 NX1 이렇게 될 거고 Y좌표는요. M 플러스 N분의 MY2 NY1 얘가 바로 P좌표가 될 거야. 뿅. 됐죠? 그냥 공식 쓰면서 밀면 됩니다. 마찬가지. Q좌표? BC였으니까 자 B점의 좌표는요. X2, Y2 C는 X3, Y3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또 구하시면 돼. 그럼 또 갑니다. X좌표부터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에서 MX3 더하기 NX2 마찬가지 Y좌표 M 플러스 N분의 Y좌표 크로스에서 앞으로 날아가죠. MY3 크로스에서 뒤로 날아가죠. NY2 이게 Q좌표. 됐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R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R좌표는요. CA를 그럼 CA를 CA 써주고 몇 대 몇? M 대 N 똑같이 써주고 그럼 X좌표 뭐가 돼? M 플러스 N 분의 됐죠? 다시 CA입니다. A의 X좌표가 M이랑 곱해져서 MX1 NX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받아들여? 거꾸로 미안해. 거꾸로 썼어요. 이상했죠? 네. 됐죠? 이렇게 되겠지 뭘. 마찬가지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잠깐만 CA잖아. 처음 게 맞잖아. 마찬가지로 MY1 NY3 이렇게 될 거라고. 됐음? 이게 뭐야? PQR 좌표야. 야 그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라고 했니? 라고 하면 X좌표 3개 다 더해서 3 나누면 되잖아. 그럼 X좌표 3개를 다 더해보면 M 플러스 N으로 분모가 다 동일하네요. 그럼 이때 무게중심의 X좌표는 일단 다 더합니다. M 플러스 N분의 자 분자에 있는 값들 더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MX2, MX3, MX1 M으로 다 묶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요. 그 다음 뒤에 보면 NX1, NX2, NX3이 있네. 그럼 여기도 N으로 다 묶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요. 라고 한 다음 여기에 뭐 하면 3 나누면 되는 거잖아. 됐음?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보세요. X1, 2, 3 더한 값 X1, 2, 3 더한 값 이거 뭐야? 공통인수 앞으로 묶을 수 있죠. 앞으로 묶습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럼 남은 거 누구? M 플러스 M만 남는 거 아니야? 전개하면 같은 거 맞잖아. 여기에 뭐 한 거야? 3분의 1 곱한 거야. 그럼 결론 약분 뭐가 돼요? 3분의 X1, X2, X3 됐죠? 이게 뭔데?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X좌표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선생님 유제 5번 문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무게중심 X좌표 어떻게 나와? 그냥 원래 있는 A, B, C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똑같아. 됐어요? 그래서 암산할 수 있습니다. X좌표 3개 다 더하면 몇 나와요? 다 더하면 몇 나와요? 3이죠? 3으로 나누면 몇인데? 1 맞지? 답 X좌표 1 맞죠? 끝. 그럼 Y좌표는요 똑같네. 뭐 하면 돼? Y좌표 3개 다 더해 3으로 나눕니다. 몇이야? 마이너스 2네요. 답 마이너스 2잖아. 됐음? 그래서 답이 뭐였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나오고서 한번 표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왔다라고 한다면 잘한 거야. 대신에 풀고 나서 한번 관찰해봐. 멀리서 한번 봐봐. 네가 뭘 계산했는지. 됐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마찬가지 1대1 내분점을 찍어서 여기 있는 PQR 좌표를 알아냈어. 내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알고 있대. 그럼 이 무게중심은 원래 있던 삼각형들의 무게중심이랑 똑같다며. 그럼 결과적으로 삼각형 무게중심 좌표 뭡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 세 점으로 만든 무게중심 좌표 유지문제 6번이죠. DEF로 나왔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얘기하면 그게 원래 답이랑 똑같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나 계산했는데 안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계산 실수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유형 5번과 6번을 풀기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정리하세요. 9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보세요. 되게 재밌게 나왔는데 이렇게 막 쓰레빠 같이 생겼잖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수업을 사실 10년 전에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봐서 까먹었어요. 증명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9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선분 AB 선분 AB 선분 AB 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선분 AB 체크 좀 해주시고 선분 AB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얘기해 봅니다. 이 선분 위에 이거 별표 좀 쳐줘. 선분이야. 점 P가 있음. 그럼 자 선분 A는 이거죠. A에서부터 B까지 그은 선분이 있습니다. 인 거지. 요 위에 점 P라는 애가 있나 봐. 어딘지 나도 몰라. 점 P가 이렇게 있나 봐요.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거 좀 봐봐. 삼각형 OAP하고 삼각형 OAB하고 됐죠? 넓이의 비율 관계를 줬습니다. 따라와요. 삼각형 OPA의 넓이가 삼각형 OAB 넓이의 3분의 2임 이라고 줬죠? 그럼 여기서 문제 5는 누구야? 원점. 원점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도 몰라. 그냥 이런데 원점이라고 놓을게. 뿅. 그럼 다시 OAP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OAP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OAB입니다. OAB. 어우, 큰 삼각형이네. 됐죠? 요 두 삼각형의 넓이를 관찰했더니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이 큰 삼각형 넓이의 몇이었다? 3분의 2였다. 됐음? 됐어 여기까지? 그럼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OAB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 여기 넓이는 몇이다? 3분의 2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다시요. 여기 넓이를 전체의 3분의 2라고 하면 요 넓이는 전체의 몇인 거야? 3분의 1인 거겠네. 됐음? 받아들여요? 다시 문제에서 넓이를 뭐라고 했냐면 비율로 줬습니다. 이 작은 삼각형 OAP의 넓이가 OAB 넓이의 3분의 2가 된대. 그럼 전체 넓이를 1이라고 보면 얘는 넓이가 3분의 2인 거고 여기 넓이는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 1에서 여기는 얼만큼? 3분의 2만큼. 이 표현인 거야. 뭘 줬어? 비율을 준 겁니다. 비율 표현이야. 그럼 결론.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결론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됐음? 그 말은 무슨 뜻? 밑변의 길이가 2대 1 비율을 갖는다. 됐죠? 그럼 점 P는 누구예요?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 그게 바로 P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가시면 되는 거야. 됐죠? 비율 관계 보시면서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끝.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볼게요. A, B를 2대 1로 내분합니다. 그럼 A 좌표 쓰죠. 마3, 마이너스 2. B 좌표 씁니다. 2, 마이너스 4. 몇 대 몇? 2대 1 내분. 그럼 내분점 좌표 구할게요. 둘이 더하죠. 3분의 X좌표 크로스에서 4, 마3 크로스에서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 3분의 Y좌표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8, 여기는 빼기 2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 점 P의 X좌표는요.
3분의 1이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0 되겠습니다. 자, 얘네가 각각 a, b인데 이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잠깐만. 자, 11번. 사각형 모래. 무슨 사각형? 마름모.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평행 4변형 중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해요. 왜 이름이 마름모게요?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마름이라는 식물 잎사귀 모양이랑 같아서 마름 모양이야 라고 해서 마름모예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맞으면 죽방 열대콜, 쫄리면 돼지든가. 마름모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름이라는 식물 잎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결론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근데 잘 봐. 마름모잖아. 그럼 마름모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평행 4변형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우리가 참 마름모는 이런 식으로 그려. 그치? 세워서. 그치? 이게 또 국룰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왔던 그 국룰이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자, A, B, C, D가 A, B, C, D가 마름모래. 그럼 이때 마름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돼. 마름모는 평행 4변형 중에 4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평행 4변형이 갖고 있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뭐가 있어?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해 줍니다. 됐죠?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해 줍니다. 그럼 이랬을 때 안 끝나? 하나 더 있어. 얘가 마름모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 A, B, D 삼각형 봐봐.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되는 거야? 2등변 되는 거지. 2등변 되는 거지. 맞아? 2등변인데 밑변에 2등분 되도록 선을 그었네. 수직. 맞아요? 그럼 이게 또 뭐야? 2등변 삼각형 성질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름모라고 하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2등분해 주네까지 보셔야 돼. 됐어요? 다시 평행 4변형이면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 해줘. 끝이야. 근데 마름모면 2등분 해주는데 2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중선을 그었구나. 수직으로 내려 꽂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직으로 2등분 해줘. 까지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두 가지겠네요. AC를 이은 AC 선분의 중점과 BD 중점이 서로 어떻다? 같습니다. 됐죠? 다시 AC의 중점 좌표와 BD의 중점 좌표가 같을 거야. 자, 그럼 AC의 중점 좌표 말해볼게요. X끼리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마찬가지 이 BD의 중점 좌표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똑같습니다. 그럼 Y좌표를 볼게.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AC,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A 플러스 1이죠. 두 번째, BD,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B 플러스 2네요. 이 둘도 당연히 같을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 양변 A 곱해서 넘기면 A 빼기 B는 몇이었다? 1이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같고? 중점이 같을 거야. 를 가지고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안 끝났어요.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있어. 뭐야? 마름모래매. 맞아? 하나 더. 대각선이 서로를 뭐해?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이 서로 뭐 한다고? 수직으로 2등분 해준다며.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미래에서 온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겠지. A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BD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됐지? 됐어요? 이렇게 할 거야. 됐음? 두 직선이 직교한다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래서 난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B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나 직선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원론으로 가시면 돼. 말은 뭐라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애라고.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길이랑 B에서 C까지의 길이랑 C에서 D까지의 길이랑 D에서 A까지의 길이가 모두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너는 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누군지 알아요? 알죠? C하고 D.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C에서 D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X끼리 뺀 거 제곱하죠. Y끼리 뺀 거 제곱합니다. 더해서 루트 씌운 값.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0이네? 맞아. 그럼 당연히 A에서 A에서 B까지 요 길이도 루트 50이어야 되고 A에서 D까지 요 길이도 루트 50이어야 되고 C에서 D도 당연히 루트 50 나왔잖아. 모든 네 변의 길이가 다 루트 50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 뭐 할까? AD가 루트 50이래. 그럼 A라는 점에서 D라는 점까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볼게. 그게 루트 50인 거 아니까 A값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A에서 D까지의 길이를 구해봅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이거 몇 나와야 된다? 50, 루트 50 나와야 된다. 그래서 A 빼기 2의 제곱은요 49가 될 거고요. 그럼 A 빼기 2는요 풀마 7이겠죠? 제곱하면 49 나오는 값. 됐죠? 그럼 A는 뭐예요? 2 뿔마 7이니까 A는 9 또는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 0보다 크대. 그럼 누군 거야? A는 9인 거죠. 그럼 A가 9라고? 9에서 B 빼면 1 남는데 B는 몇인 거야? 그래서 A, B 곱한 값 98에 7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어요. 삼각형의 외곽이 나왔다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삼각형에서의 외곽은요. 자, 일단 삼각형을 그립니다. 대충 이렇게 그래요. 뿅. 그래서 자, 요 각을 A, 여기를 B,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하고요. 자, 각 A의 외곽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그럼 외곽을 그으면 이렇게 이등분선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래서 이 직선 BC와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D라고 뿅 표현해 볼게.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봐봐. AB를 이은 이 직선하고 평행한 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시면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어디다 써야 돼?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지금 이 파란 직선이 이렇게 뿅 관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자, 외곽의 이등분선 요 각이랑 요 각이 그게 같은 거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다시 그럼 여기선 파란 선 요거 요각 X각이었네. 얘랑 같은 게 파란 선 쭉 따라오면 어디서? 여기서 같은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 이등변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 보이죠? 네, 그냥 그런 걸로 할게요. 자, 그럼 봐봐. 이때 우리가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당연히 요 길이도 B가 될 거야. 왜? 이등변이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이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 됐죠? 이 두 개가 보여야 됩니다. 왜? 자, 여기는 공통각. 그 다음에 요 각이랑 요 각이 서로 같은 각이겠죠? 왜? 평행하니까. 됐음? 그러면 여기서 닮은 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A, 큰 삼각형이 여기 A 대 작은 거에 여기 B, A 대 B는 여기서 볼게요. 요 길이를 내가 C라고 하면 C 대 큰 거였죠? 작은 거 D랑 같습니다. 그래서 C 대 D랑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봐봐.
다시 내가 요 B를 여기는 얘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대 B는 C 대 D 여기까지입니다. 팔 번 문제로 가시면 삼각형 세 점 ABC가 있고요. 각 A의 외곽 이등분선이 변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D라고 할 거래. 그럼 이런 상황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각 A를 한 이쯤으로 놓을게요. 여기가 A입니다. 그 다음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각 A의 외곽 이등분선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외곽 이등분 이렇게 있는 거죠. 뿅. 그래서 얘가 BC를 연장한 선분 변 BC를 연장한 요 선이랑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D라고 하자. 이런 상황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아까랑 똑같이 뭐 할 거냐면 증명하려면 여기 또 A, B랑 평행한 선 이렇게 긋겠지. 됐음? 그럼 각 이등분선 요 각이랑 요 각이 서로 같은 거네. 그럼 누구도 같아? 요 각도 같은 거네. 그럼 안에 있는 이 삼각형 뭐야? 이등변이네. 됐죠? 그럼 이때 닮음이 어떻게 돼? 작은 애랑 큰 애가 닮음인 거야. 그럼 이거를 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AB 길이 대 AC 길이의 비율은 여기 대 여기입니다. 같은 길이니까 얘 대 얘는요. 큰 거 대 작은 거는요. 큰 길입니다. B에서 D까지의 길이 대 C에서 D까지의 길이랑 같습니다. 다시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대 작은 거랑 같을 겁니다. 됐죠? 닮은 비율. 해서 우리는 AB 길이와 AC 길이가 몇인지 말하면 BD하고 CD가 몇 대 몇인지 말할 수 있음. 자, 그럼 AB의 길이 구해볼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AB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AB 길이. 됐죠? 그 다음 AC 길이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네요. A에서 C까지 X끼리 뺀 값 제곱하고 Y끼리 뺀 값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운 값. 됐죠? 그럼 이게 몇이야? 루트 40, 여기는 루트 10. 루트 40 대 루트 10인 거죠. 참고로 루트 40은요. 2 루트 1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됨. 다시 그럼 BD 대 CD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 루트 10 대 루트 10. 그럼 루트 10 나눠주면 뭐가 돼? 2 대 1. 됐죠? 그럼 길이의 비율이 몇이었다? BD가 2였으면 C에서 D까지의 길이가 1이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C 대 CD는 몇 대 몇이야? 1 대 1. 됐죠? 그러면 BC하고 CD의 길이의 B가 1 대 1이었겠구나. 그럼 우리가 아는 D좌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B좌표 알고 있죠? 마 3,0. C좌표 알고 있죠? 2, 마이너스 1. D좌표는 누군지 몰라요? 그럼 뭐해? 모른다고 하시면 되죠? A, B.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저 C, 점 C는 누구야? BD의 1대1 내분점. 됐죠? 그러면 X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점 C의 X좌표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BD의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점 C의 Y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 A는 7, B는 마이너스 2니까요. 점 D의 좌표는 7,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가지고서 내분점, 외분점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네요. 자, 외곽 이등분선이었습니다. 네,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나도 헷갈렸어요. 잘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 직방이라 좀 추워요? 오, 부럽다. 잠깐만. 너 왜 책 안 펴? 나한테도 왔으면 좋겠어, 바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
12번 문제. 자, 요거는 빨리 그림 그려서 마무리한 다음 정리할게요. 자, 봐봐. A, B, C, D 평행사변형이 있대. 그려. 안 되면 그려. A 있고 B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그려. 평행사변형이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C 삼각형 이렇게 A, C를 자른 거네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얘기해 줬고요. A, C, D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네. 이거의 무게중심을 뿅 말해준 거야. 됐죠? 이 무게중심이 각각 누군지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너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교점좌표 구하라고 했거든. 자, 생각해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서로 딱 그으면 서로 뭐 한다고? 2등분 한다니까.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때 봐봐. 이 A, B, C 입장에서 무게중심을 언급했대. 무게중심 어떻게 그려요? 중선의 교점이지.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 B에서 AC의 중점에 그은 중선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차피 평행사변형에서의 대각선이랑 똑같잖아. 그럼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찾아? 몇 대 몇? 2대 1. 됐어요? 2대 1. 여기가 무게중심 좌표일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마찬가지 ACD 이 삼각형에서 야 무게중심 어떻게 찾니? 라고 하면 요 점 D에서 AC의 중선 그어. 이거 대각선 똑같잖아. 몇 대 몇? 2대 1. 됐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나 더. 어차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며.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2대 1. 여기도 2대 1. 됐음? 그럼 당연히 요 2 같은 길이겠네? 여기 1, 여기 1 같은 길이겠네? 근데 내 무게중심 얘 알고 얘도 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대각선의 교점. 요거 구하래. 그럼 이 둘에 뭘 구하면 돼? 1대1 내분점. 중점 구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이 두 점의 중점 좌표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0이고요. y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겠네요. 그래서 끝 0,3입니다.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데?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 갖고 있는데? 2대 1.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었다. 자, 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나야, 너 직선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리면 돼? 그래, 일자로 쭉 그리면 돼. 됐어, 그 정도면. 직선 그려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 일자로 쭉 그리면 돼. 삐뚤어지면 안 돼. 휘면 안 돼. 일자로 쭉 그리면 돼. 그럼 우리가 직선을 긋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그럴 거면 그냥 자. 뭐 이런 내용이죠. 자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정확한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딱 요렇게만 있으면 돼.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두 점. 우리가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딱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됐음? 끝. 왜? 내가 여기다 점 하나 찍었어. 여기도 점 하나 찍었어.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봐. 몇 개 나와? 오직 하나 딱 나오잖아. 맞아? 그럼 점의 위치가 바뀌면 직선 몇 개 나와? 마찬가지 하나 나와. 유일한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돼?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직선을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점 두 개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야. 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 공부하시면서 직선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좌표평면에.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그래프 공부하시면서 배운 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땐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이 몰라. 그냥 1차 함수처럼 볼래. 하셔도 상관이 없음. 그럼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는데요? 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죠. a가 누군데? 기울기. b가 누군데? y절편. 그럼 다시 기울기랑 y절편을 알아야 직선 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1차 함수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바로 넣을 수는 있지. 점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좌표 평면에 내가 점 2개를 찍어 볼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을 찍고요. 그 다음 3,5라는 점, 요런 점을 콩 찍어서 자, 2점을 연결한 유일한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거야. 요렇게. 됐음? 아, 1이요. 목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려놓고 나서 그려볼게. 그렸네? 너 그거 1차 함수식 말해봐. 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들이 이렇게 하죠. 응? 1차야? 요거 점 마이너스 1,1 지나네. 요 점 3,5 지나네. 대입해야지. 맞아? 그래서 연립해야지. 맞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준다고. 야, 이 A가 기울기라는 거야.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야.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하면 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기호를 써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뜻이야. 그럼 x 증가량은 어떻게 구해? x끼리 뺀값. y 증가량은 y끼리 뺀값. 아니 x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3으로 바뀌었네. x 얼마큼 증가했어? 4만큼 증가했음. y좌표는 1이었는데 5로 바뀌었네. 얼마큼 증가했어? 4만큼 증가했음.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야? 1이네. 됐죠? 그래서 기울기 a값 우리 구할 수 있어. 그럼 기울기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y좌표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몰라도 돼. 왜? 기울기가 1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와. x에다 3 넣으면 5 나와. 맞아? 그럼 뒤에다 누구 붙이면 되니까? 아이고 뿅 되잖아. 그래서 중학생들 이렇게 문제 풀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울기 몰라도 돼. 우린 2점만 있으면 기울기도 찾을 수 있으니까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직선 방정식 구하는 과정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직선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그리고 다시 지나는 점을 내가 2개 알아. 이 점의 좌표 누군지 모르니까 x1, y1이라고 할게. 그 다음 또 지나는 점이 하나 있나 봐.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를 x2, y2라고 할게. 됐죠? 그럼 2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기울기 구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됐죠? 두 번째, 지나는 점이 있어. 어떤 점을 지납니까? 라고 하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잖아. 그럼 하나만 있으면 돼. 누구? x1, y1. 그럼 직선 방정식 1차 함수식 어떻게 세워? 라고 하면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로 무조건 와야 돼. 대신 중요한 건 x에다가 x1 대입하면 y 값은 무조건 몇 나와? y1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뒤에다 내가 만들면 됩니다.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됐죠? 그럼 전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앞에 개수 기울기가 될 거고 x에 x1 대입하면 여기 0돼서 없어지죠? 그럼 y는 누구? y1이니까. 끝. 그럼 방금 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말할 수 있죠. y는 기울기 1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좌표 무조건 뭐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야. 됐음? 전개하시면 같은 식이네요. 만약 이 점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그럼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기울기 1인데 x에다가 3을 넣으면 0돼서 없어져. y값 무조건 몇 나온다고? 5 나온대. 전개하시면 같은 식 나오네요. 됐음? 그래서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된다? 2점만 있으면 돼. 2점만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4페이지에서 하는 이야기. 됐죠? 그럼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냥 1차함수라고 하지 왜 직선이라고 말했을까? 라고 하면 직선 중에 1차함수가 아닌 것들이 있어. 그래서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y가 3인 애들. 직선 맞죠? 그럼 지나는 점 누구 있어? 마이너스 1,3도 지나고 2,3도 지나고 마 3, 마 3도 지나고 이런 점들을 막 지나는 직선 y가 몇일 때? 3일 때. 됐어요? 얘 1차야?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런 것도 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 더. 이런 직선도 있어. 직선 맞죠? x가 몇일 때? 1일 때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 뭔데? 1,0. 이 점의 좌표 뭐야? 1,3. 여기는 누구 있어? 1,5. 막 이렇게 되지 않겠음? 됐어요? 이렇게 됐죠?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얘도 뭔데? 그리고 나면 직선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얘가 1차 함수야?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가 아닌 모든 직선까지 다 말하고 싶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y는 꼴로 웬만하면 안 쓸 거야. 이렇게 쓸 겁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y는 x 플러스 2 이건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면 돼. x 빼기 y 플러스 2는 0. 됐죠? 그냥 넘겨서 는 0꼴로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는 0꼴로 바꿔놓고 얘를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y는 3 이런 애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a에 0 넣고 b에다 1 넣고 c에다가 마3 넣으면 되잖아. 됐잖아. 그럼 여기 x는 1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a에 1 넣고 b에다가 0 넣고 c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됐음? 그래서 우리가 는 0꼴로 지금처럼 풀어서 쓸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쓰는 모습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앞으로 직선은 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x, y 1차로 써져 있고 는 0으로 적혀 있으면 아 이거 직선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 그럼 여차하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함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과정을 익혀주시는 게 24페이지에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였다. 자, 오른쪽 가시면 25페이지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25페이지의 확인 문제입니다. 확인 문제. 자, 여기서 2번 보세요.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 기울기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 x에다 3 넣으면 y값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맞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1차 함수네? 맞아.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야. 대신 x에다 누구 넣으면 3 넣는 순간 0 돼서 없어지고 y값 무조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됐습니까? 끝. 그래서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였다. 이게 답인 거야. 됐어요? 앞으로 지금처럼 표현해서 직선들을 계속 말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4번 보시면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이라고 했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안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우리 분수 형태가 잘 안 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4번 봐봐. x절편이 4지. x절편 4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좌표 얘기해 볼게. 몇 컴마 몇? 4,0. y절편이 마이너스 5예요. 몇 컴마 몇? 0, 마이너스 5. 됐음? 그럼 나는 뭐야? 지나는 두 점을 알고 있는 거지. 누구예요? 4,0하고 0, 마이너스 5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기울기 찾아주면 돼. 네가 x 증가량분의 4에서 0 빼면 4분의 0에서 마이너스 5 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기울기. 그럼 이때 y절편 여기 나와 있네. 바로 가. y는
4분의 5x 마이너스 5. 끝. 됐죠? 4 내면 0 나오는 거 맞아요? 맞네 확인. 그래서 지금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분수 형태로 절편값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확인 문제 1번에 5번, 6번 있을 겁니다. 5번, 6번 보이죠? 5번 문제 보시면 2, 마이너스 7을 지나는데 x축이랑 평행하지. 맞아? 자, 좌표평면 그려주세요. x축, y축. x축, y축 그려주세요. 2, 마이너스 7을 찍어주세요. 대충 2, 마이너스 7을 찍어주세요. 자, 좌표평면 xy축 그려주시고 2, 마이너스 7을 대충 찍어주세요. 어디쯤일까? 대충 찍어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대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됐습니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야 돼. x축, y축 그리고 2, 마이너스 7이니까 점 찍어주고 이 점이랑 x축이랑 평행하게 그어주세요 까지 나왔어야 돼. 맞아? 그럼 이 직선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을 다 관찰해봐. 똑같은 값이 있지. 누구?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6번 문제 보세요. 다시 x축, y축 그려주시고 5,4 점 좀 찍어주세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5,4 좀 찍어줘. 그리고 문제에서처럼 이번엔 x축이랑 수직이 되게 한번 그어봐. x축과 수직이 되게 한번 그어보세요. 5,4 찍고 수직되게 그어봐. 이렇게 됐을 거야. 5,4라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그리면 여기가 5, 여기가 4, 5,4 요점. 됐죠? x축 여기 있네. 얘랑 수직으로 찌약 그어봐. 뿅. 됐지? 나는 이 직선의 방향식 말해달라고. 이 모든 점들의 특징이 있을 거야. 뭐게? x가 5일 때 x는 5라는 직선인 거라고. 됐죠? 참고로 지금 말한 이 둘은 1차가 아닙니다. 얘네들까지 얘기하려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야. 자, 여기서 환장하는 친구들 있어요. 조심해. 5,4를 찍어 했더니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점 2개 찍는 새끼들 있어. 없죠? 작년까지 봤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5,4라는 한 점을 뿅 찍어주시면 돼. 됐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밑으로 갑니다. 25페이지 밑에 보시면 개념 2.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여러분들 나와도 당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26페이지로 가봅니다. 26페이지. 확인 문제 2번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5x-y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려보면 돼. 자, 봐봐. 5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걸로 바꿔주시면 사실상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음. 어떻게 하면 돼? y 넘겨. y는 5x 플러스 3이잖아. 기울기가 몇이고? 5이고 y절편이 몇인? 3인. 직선 그리면 되네요. 1차 함수. 그럼 여기서 문제. 선생님, 기울기가 5라는 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x에 0 넣으면 3 나오죠? 0,3 찍어. 됐죠?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몇이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선생님 이런 점도 지나나 보네요. 맞아. 그냥 두 점 이은 직선 뿅 그리면 이게 y는 5x 플러스 3이야.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겠는데? 라고 하시면 그냥 직접 대입해. 두 점 찍어. 연결해. 자대고 그으면 돼. 끝. 됐죠? 그래서 계속 그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뒤로 갑니다. 뒤로. 직선의 평행과 수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증명하고 끝나야 되는데. 자, 빨리 얘기해 볼게요. 아까 외곽에서 너무 딜레이가 컸던 것 같아.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 봐봐.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거야.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 직선을 그렸는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음.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가 있음. 세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때 키워드는 기울기입니다. 기울어진 정도를 잘 보시면 돼.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거야. 기울기가 달라. 다른 게 같은 건 의미가 없어. 기울기만 달라. 그래서 어딘가 쭉 가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 끝.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두 번째, 평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직선 두 개를 딱 그었을 때 평행하면 이렇게 되겠지? 영원히 안 만나겠죠? 기울기만 같습니다. 기울기만 같아요. 그럼 X절편, Y절편은요? 네, 축을 그려보시면 알아요. Y절편 여기 있고 여기 있지? 다르네. X축을 그려보시면 알아. X절편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다릅니다. 뭐만 같아? 기울기만 같은 거야. 세 번째, 일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선을 내가 하나 그렸어. 그리고 또 그렸는데 똑같이 또 그렸는데 똑같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럼 뭐야? 기울기도 같은 겁니다. 기울기도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Y축 딱 그리면 Y절편도 똑같아. X축 띡 그리면 X절편도 똑같아. 다 똑같아. 같은 식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일치한다고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직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교. 수직으로 교차되는 경우가 있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중에서 수직으로 교차돼서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이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다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유식하게 내적하면 0이다 라고도 말해요. 있어 보이죠? 자, 다시요. 두 직선이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지난번에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피타고라스로 증명했죠? 자, 그래서 봐봐. 직선 두 개가 있음. 자, 0,0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y는 mx라고 할게요. 두 번째, 마찬가지 0,0을 지나는 직교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y는 nx라고 할게. 그럼 두 직선이 직교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기 x가 1일 때 그때 이 점의 좌표 말할 수 있죠. 뭐야? 1, m. 요 점의 좌표 말할 수 있죠. 뭐예요? 1, 1르면 나오는 값 n. 됐죠? 그리고 여기 원점.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피타고라스 되겠지? 자, 0,0에서 1,n까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봅니다. 어떻게 돼요? 루트. 제곱 더해서 루트. 마찬가지 요 길이는요. 제곱 더해서 루트. 마지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요. x좌표 1로 똑같네요. 그럼 이건 수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y끼리 뺀값 n-n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네. 여기 제곱은 n-n의 제곱은 나머지 각 변의 제곱의 합과 같겠습니다. 됐죠? 자, 전개하시면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2mn은 m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2랑 같음. 제곱 없어질 거고. 그럼 남은 거 2mn은 마이너스 2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 m과 n을 곱한 값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m하고 n이 뭐였는데? 두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외우세요. 됐죠? 여기까지가 두
두 직선이 직교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요. 안 돼, 빨리. 안 돼.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까진 얘기해야 돼. 숙제 없어도 돼. 이것까진 얘기해야 돼. 잠 깨셔야 돼요. 잘 들어줘. 보윤이 깨워야 돼. 잘 들으세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릴 거야. 잘 들어. 잘 들어줘. 좌표 평면에 점을 하나 콕 찍어. 요렇게. 그리고 직선 하나 쓱 그어. 요렇게.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자 라고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직선이라는 건 사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인 거잖아. 맞아?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파란 점이랑 이 P하고의 거리를 재면 이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일까? 그건 아닐 거야. 왜?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를 얘기하니까. 받아들여? 그럼 얘보다 더 짧게 그릴 수도 있나 봐. 어디쯤 그으면 될까? 자, 여기 노란색으로 점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파란 거보다 더 짧아졌지. 맞아? 그럼 이 길이 구하면 될까? 아닐 거야. 그럼 다시 점 P에서 이 직선에 어떻게 그으면 최단 거리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점 P에서 직선에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될 거야. 됐음? 우리는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 겁니다. 됐음? 그럼 당연히 최단 거리로 수선에 발을 빵 내리면 얘가 있겠지. 얘.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직선 위에 있는 이 점. 이 점의 좌표 우리가 M이라고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점 P에서 점 M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답일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저 M이 누군데? 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정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직선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점 P에서 M까지 그은 이 선하고 직선 L은 서로 수직입니다. 됐음? 그럼 우리가 아는 정보는 두 가지야. 저 M은요, 직선 L 위의 점이고요. PM을 그은 직선과 문제에서 제시해준 L이라는 직선 서로 직교합니다. 됐죠? 자, 점 P의 좌표를 지금부터 편의상 X1, Y1이라고 할 거고요. 직선 L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해 줄게. 그러면 이때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M좌표가 누군지 모르죠? 그럼 얘를 편의상 X2, Y2라고 해볼게. 됐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우리 거리 구하고 싶어. D는 뭐야? 점 P에서 M까지의 길이야. 두 점 사이 거리네요.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답일 거야. 됐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뭘 몰라? 얘 누군지 몰라 아직. 됐죠? 그러면 저 M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다시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죠. 두 번째, P와 M을 연결한 직선과 문제에서 준 L은 서로 직교합니다. 두 가지를 가져갈 거야. 자, 해서 첫 번째, 이 M좌표는요, 직선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X에 X2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2를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겁니다. 두 번째,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는 PM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문제에서 준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PM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겁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마찬가지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해볼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는 0으로 나와 있네요. 쫄지 마시고
y는 마이너스 ax 빼기 c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양변에 b를 나눠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는 뭐예요? x 앞의 계수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네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하고요.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됐지? 양변에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분자, 분모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a, y2 빼기 y1은 b, x2 빼기 x1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전 작업 하나만 할 거예요. 뭐 할 거냐? 양변에 똑같이 a, b를 나눠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교재랑 증명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분의 y2 빼기 y1은 a분의 x2 빼기 x1과 같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값을 누군지 모르니까 k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자, 이 둘이 볼게요. y2 빼기 y1은 뭐가 돼? bk가 되는 거죠. 요 둘이 볼게요. x2 빼기 x1은 뭐가 되는 거야? ak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너 얘가 뭐가 된다고? ak. 얘는 뭐가 된다고? bk.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 길이를요. bk의 제곱, ak의 제곱 더해서 루트 시음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 더해서 루트 시음값. 됐죠? 자, 이제 우리 누구만 알면 돼? k만 알면 돼요. 자, k값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문제서 준식 요거 정리합니다. y2를 지금부터 bk 플러스 y1이라고 놓을 거고요. 놓치마. x2를 지금부터 ak 플러스 x1이라고 할 거예요. 자, y2를요 대입하고요. x2를요 대입해서 써주시면 ak 플러스 x1 bk 플러스 y1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 정리합니다. a제곱 k ax1 b제곱 k by1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이 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k 공통인수 묻고요. 나머지 세 명은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부호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결론 k는 뭐가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by1 더하기 c가 된다. 됐죠? 자, k값 알아냈네요. 이제 뭐 해주면 돼? 원래 있던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예요. 자, k제곱 묶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럼 k제곱 앞으로 나가면 절대값 k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k값 누군지 아니까 대입하시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가 될 거고 여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한 거. 포기하지 마! 그래서 결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그리고 c 이렇게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증명 과정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 수업 시간에. 왜냐면 이거 보여줘야 다음 수업 때 다른 증명을 또 보여주거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증명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때 피드백한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직선 이야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다음 수업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두 번째 증명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